지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석! 안녕하세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정치색을 표방하는 유튜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보수든 진보든 좌우 양쪽 모두 잘해온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다만 잘못된 점에 대해선 진영을 막론하고 반성을 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특정 진영에 대한 공격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오히려 이러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오늘은 홍범도 장군 등 6인의 독립유공자 흉상철거 논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성공공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내용을 드리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역사 성공공식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는 한 가지 발표를 합니다. 바로 육군사관학교 교내 충무관 앞에 있는 독립군 및 광복군 영웅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흘 뒤인 8월 28일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공동청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덩달아 철거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 30일에는 대한제국군이 해산되자 자결하며 정미의병이 발당되었던 공훈영웅 박승환 참령의 동상 역시 철거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이 발표 이후 온 나라가 들끓었고 현재까지 계속 논란이 진행 중인데요.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물음에 육사의 입장문과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여기서 도출되는 흉상 철거 사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흉상의 인물 중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사는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기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의 흉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독립운동보다는 한국군 창군 이후 군사적 분야에 적합한 인물의 흉상을 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방부가 내선 위의 철거 사유가 옳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주장의 근거가 타당한지를 먼저 살피죠. 철거 사유로 내세운 것 중 현 한국군 창군 이후의 인물 중심으로 흉상을 재배치하겠다는 명분은 현재 군의 입장과 방향이라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은 고조선 이후 모든 시기에 있었던 국난 극복의 역사가 총합된 것인데 이를 특정 시기에 굳이 국한시킬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해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해야 하죠. 창군 이후의 인물들의 흉상을 배치하겠다는 이유보다 더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입니다. 우리나라가 반공주의 노선을 가지게 된 것은 1945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부터인데요. 이후 냉전이 심화되고 5년 후인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현재까지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되었죠. 그런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가 문제가 되는 것은 6.25 전쟁 훨씬 이전 아예 조국 독립도 보지 못한 채 타국에서 돌아가신 분을 현재의 기준을 가져다 대어 공산주의에 가담했으니 불편하다라는 식의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바로 공산주의 가담이라는 행적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을 홍범도 장군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따져봐야겠죠? 8월 28일에 국방부 입장문을 보면 홍범도 장군의 빨치산 증명서에는 활동기간이 1919년부터 1922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봉오동 천상리 전투에서도 빨치산으로 참가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1922년 레닌에게 권총 상금 등을 받고 1927년에는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적었죠. 이는 그의 공산당 이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홍범도 장군이 살아계셨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빨치산이라는 말은 6.25 전쟁 이후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조선인민 유격대를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북한을 옹호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낮잡아 쓰는 빨갱이의 어원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빨치산과 홍범도 장군 이력에 사용되는 빨치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빨치산은 민을창 중 하나인 파르치잔에서 유래된 외래어로서 한국에서 발음이 변형된 것이며 당대에서는 비정규군을 지칭하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나 이탈리아의 파르티지아노 등도 다 빨치산인 것이죠. 즉 전투 방식이 게릴라인 것 외에는 홍범도 장군의 빨치산과 조선인민유격대의 빨치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국방부가 모를 리 없을 텐데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강조하고자 일부러 이 명칭을 이용한 모양새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공산주의가 우리의 적이 된 것은 6.25 전쟁 이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944년에 돌아가신 홍범도 장군에게 6.25 전쟁 이후의 미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나치에 대항하고자 무기대여법을 통과시키고 소련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당시에 연합군 동맹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루스벨트 대통령 사후에는 이념 대립으로 인해 적국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규탄할 것인가요? 거기에다 당시 일본 강경 중인 본토 내에서는 무장 항쟁의 기반을 만들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독립군은 만주, 연해주 등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망명의 단계에서는 지리적 상황에서 인접국인 소련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유튜브는 몇 년 전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러시아로 이주한 독립군들은 제국주의 열강을 피해 불가피하게 공산당과 왕당파 중 공산당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본군이 왕당파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편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군과 반대편을 선택했고 홍범도는 고려인 보호를 위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 가입문에 홍범도 장군은 소속은 의병, 목적은 고려의 독립이라고 적었죠. 그런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발생하자 한 입으로 두말한 모양새가 돼버린 국방부는 해당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북한식 사회주의가 발생하기도 전에 사망한 홍범도 장군에게 이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북한 정권과 무관한 인물의 사회주의 사상을 이유로 해당 인물의 격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시대착오적 메카시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산주의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원칙을 고집하겠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기준의 적용에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문제죠. 8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 장군보다 남로당 조직 측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기념물이 더 많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 대변인은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답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역사적인 가치는 다른 차원이라서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외를 두는 것도 모자라 예외의 기준도 모호한 것이죠. 공의 성격과 정도에서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경제 발전의 공은 더 크고 독립투사로서의 공은 더 작습니까? 이런 태도만 보아도 국방부의 이중잣대가 드러납니다. 기준의 적용을 그 사람의 입맛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기준 없음의 방증입니다. 더군다나 공산주의뿐 아니라 독재 역시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 10월 유신을 통한 영구 집권 획책 역시 국방부 대변인이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와 반대의 성격이죠. 그럼에도 이 용어를 강조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반공의 동의어로만 여기는 구시대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 역사에서 사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석 이전에 객관적 사실이 확보되어야 하죠. 사실 없이 추정으로 역사를 해석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할 것이고 역사는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에게 자유시 참변 책임의 의혹이 있다는 말도 국방부가 내민 흉상철거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에게 사할린 한인 부대가 사살된 자유시 참변은 실제로는 수라제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홍범도 장군은 당시 그곳에 없었어요. 이미 관련 없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의 남원만을 근거로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석상에서 의혹을 제기했죠. 철거 사유를 마련하고자 온갖 과실을 다 찾아 트집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재단하고 끼워 맞추기식 주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왜곡한다면 과연 과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위인들도 인간이기에 공뿐 아니라 과 또한 다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완전 무결한 인물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과실을 키워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교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이 명언인 것은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위한 거울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맛에 따라 역사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발전과 성공이 아닌 퇴보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오늘날 역시 가치관의 차이로 대립하고 대결할 수 있죠. 그러나 흑백 논리로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를 극단적으로 나누는 진영의 논리에만 몰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죠. 세상에는 흑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도 있습니다. 나 역시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 잘못했으면 우기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는 진정성, 무엇보다 상대의 의견을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한 시도입니다. 에드워드 칸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죠.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에 과거와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초석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찾아올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언젠가 미래의 과거가 되기 때문이죠. 후손들에게 우리가 반면교사의 대상이 아닌 교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멋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성공 공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